공정 변수의 영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연구에서는 컨티뉴어스 웨이브를 사용했을 경우, 펄스를 사용했을 때 실란 플라즈마에서의 입자 코팅 공정을 분석하도록 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펄스 플라즈마 공정이 갖는 장점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란 플라즈마 공정에서의 화학종들의 농도와 그 다음에 광막 성장 속도를 공정 변수에 따라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파티클 코팅 공정에는 크게 웹 프로세스하고 드라이 프로세스로 나눠줄 수 있고, 파티클 코팅 공정을 하게 되면 파티클들은 이제 화학적 안정성이라든지 분산 특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적이라든지 마그네틱, 그 다음에 기계적, 광학적 프로퍼티도 상당히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입자에 코팅된 광막으로 인해서 기능성이 부여된 입자들은 고기능성 재료가 요구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드라이 파티클 코팅 프로세스는 웹 코팅 프로세스에 비해서 스케일업이 쉽고, 그 다음에 비교적 운전량이 낮고, 그 다음에 프로세싱 타임이 짧고 고생산성을 가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드라이 파티클 코팅 프로세스에는 플라잉 리액터, 퍼니스 리액터, 아크플라즈마 리액터, 그 다음에 플라즈마 케미칼 베이퍼 디퍼션 공정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때 PCVD 공정은 잘 아시겠지만 TFT나 솔라셀 등과 같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광막 성장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정입니다. 따라서 이 PCVD 공정이 입자 위에 광막을 코팅하는 공정으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입자 코팅을 위해서 본 여기서 사용된 플라즈마 반응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실린더형입니다. 이제 코팅시키고자 하는 입자들을 반응기에 주입을 한 후 실란을 반응기내로 주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반응기 양끝에 위치한 전극에 RF 파워를 걸어주게 되면 플라즈마 생성이 되고, 그로부터 활성 전자들이 생겨서 실란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SiH라든지 포지티브, 네거티브 아이온들이 생성되고, 이때 SiHX는 입자들로 확산해서 증착하게 되고 입자들 코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반응기 내에 있는 입자들의 고른 코팅을 위해서 반응기를 오메가 R만큼의 각속도로 회전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각속도 오메가 R만큼 회전하는 반응기의 단면을 보시게 되면, 먼저 입자들은 반응기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중력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응기 내에 있는 입자들을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입자들과, 그 다음에 반응기 내벽에 붙어있는 입자들,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에 대한 플렉션을 WFP, 그 다음에 WP로 본 연구에서는 정의하였습니다. 실란 플라즈마에 의한 필름, 광막 코팅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플라즈마 화학 반응식을 고려하였고, 화학 쪽에 대한 버버리케이션 다음과 같은데, 먼저 첫 번째 항이 플라즈마 화학 반응의 영향, 두 번째가 유체, 그 다음에 일렉트리컬 마이그레이션, 확산의 영향을 나타냈고요. 이 텀은 반응기 내벽의 확산의 영향을 나타내고, 이거는 기상에 존재하는 입자의 확산의 영향을 나타냅니다. 증착에 의한 파티클 볼륨 변화에 대한 버버리케이션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 항이 반응기 내벽에 붙어있는 입자들의 부피 변화를 나타내고, 이 두 번째 항인 기상에 존재하는 입자들의 부피 변화를 나타냅니다. 입자로의 SiHX의 플럭스는 다음과 같이 농도와 그 다음에 스티킹 코에피션트 함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반응기로 실란이 주입되면서부터 액션 디스턴스가 증가함에 따라 실란은 전자의 충돌 반응에 의해서 소모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또 역시 플라즈마 반응에 의해서 소모되어져서
신라는 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0.2초에서부터 거의 스테디에 도달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라의 SiHX의 농도와 그 다음에 필름 그 입자에 성장한 방막의 두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림인데, 반응기 입구 쪽에서는 신란으로부터 빨리 SiHX가 생성됨으로 농도가 증가하였다가 하여서 0.5cm에서 맥시멈을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역시 낮은 신란 농도에 의한 생성 속도보다 그 다음에 소모 속도가 빠르게 되니까 액션 디스턴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SiHX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SiHX들이 입자에 코팅하게 되므로 그 입자의 코팅된 방막의 두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두께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파티클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SiHX가 증착할 수 있는 토탈 서페스 에어리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SiHX는 더 빨리 소모되므로 시간이 증가하면서 농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정 변수로서 각속도를 변화시켜 봤는데요. 각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기상에 존재할 수 있는 파티클들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SiHX가 역시 그 증착할 수 있는 토탈 서페스 에어리가 증가하니까 증가하게 되니까 SiHX는 더 빨리 소모가 되어져서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방막의 두께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릴 내용은 컨티뉴어스 웨이브를 파워로 사용했을 경우에 PC 위드 프로세스의 공정의 결과인데, 이 공정의 단점이 뭐냐면 헤비매스를 가지고 있는 몰레큘들이 생성될 수 있고, 얘네들이 성장해서 나노 사이즈 파티클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방막에 증착하게 된다면 그 방막의 질은 좋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한편 펄스 플라즈마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컨티뉴어스 PCVD 공정과 달리 고분자화된 몰레큘들의 폴리메리제이션이 감소되어졌고, 이들이 감소되니까 따라서 입자들의 생성도 상당히 억제됩니다. 그러므로 파티클 컨테미네이션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컨티뉴어스 PCVD 공정에 비해서 펄스 플라즈마 공정이 양질의 방막 제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펄스 플라즈마 공정의 특징을 살펴드리면, 먼저 플라즈먼 기간 동안에는 고에너지를 가진 일렉트론이 많게 되고, 그 일렉트론의 컬리전 반응이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전구에서의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플라즈마 파워를 끄게 되면은 플라즈마가 없게 되니까 전자들이 없게 되고, 그에 따라 일렉트론 컬리전 리액션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전구에서 일렉트릭 필드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펄스 플라즈마를 사용했을 경우에 파티클 코팅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펄스드 실람 플라즈마에서의 필름 성장이라든지 파티클 제너레이션 성장을 분석하기 위한 화학 반응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23개를 고려했습니다. 보시면 크게 전자와 몰레큘 간의 충돌을 고려한 반응식과 그 다음에 음이온의 성장 반응식으로 크게 나눠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화학정과 그 다음에 파티클 볼륨에 대한 거버닝 이퀘이션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식을 사용하였고, 다만 차이점은 이 일렉트릭 필드인데요. 플라즈마 기간 동안에는 액션 디스턴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였고, 플라즈마 오프 기간 동안에는 플라즈마가 없으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전 X 영역에 대해서 제로의 값을 갖는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플라즈마 on 기간 동안에는 역시 전자가 있게 되고, 전자가 실란과 반응하게 되므로 실란들은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소모 반응에 의해서 실란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저희는 지금 T1이 0.01초까지인데
컨티뉴어스 웨이브 플라즈마를 사용했을 때 정상 상태에 도달한 농도가 이 그래프인데, 이 선인데, 좀 플라즈마 시간을 좀 더 길게 하면은 이 그래프에, 이 선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플라즈마를 끄게 되면은 전자가 없게 되고 그에 따라 수모 반응은 없게 되니까 신라의 농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iHX의 농도를 플라즈마 언업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변했는지 반응의 길에 따라 나타내 보았는데요. 시간이 증가하면서부터 SiHX의 플라즈마 반응에 의해서 신라로부터 생성되니까 0.002초, 즉 2ms까지 증가하였다가 이 이후부터는 소모 반응이 신라의 농도 생성 속도보다 빠른 소모 속도의 영향으로 0.01초까지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플라즈마 오프하게 되면은 생성 반응은 없고 소모 반응만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SiHX-이온과 SI13HX-이온의 반응계 중화에서의 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컨티뉴어스 웨이브 플라즈마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음이온의 폴리머리제이션 반응에 의해서 음이온들의 농도가 생성되었다가 한 0.04초 이후부터는 스테디에 도달을 하였고, 그 다음에 SI13HX-이온이 SI7HX-이온으로 생성되니까, 물론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생성되니까 좀 더 늦게 SI13HX-이온이 좀 더 늦게 생성되기 시작해서 늦게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펄스 플라즈마에서는 플라즈마 기간 동안에는 컨티뉴어스 웨이브 플라즈마에서와 같은 값을 가지다가 파워가 꺼지게 되면서부터 생성 반응은 없고 소모 반응만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빨리 음이온들이 굉장히 빨리 소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펄스드 플라즈마를 사용했더니 헤비매스를 가지는 몰레큘들의 생성이 상당히 억제되었고, 나아가서는 파티클 생성도 상당히 억제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과를 이 그래프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T1, 그러니까 플라즈마 원시간 변화에 따른 입자에 코팅된 필름의 두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림인데요. 플라즈마 원 기간 동안에는 SiHX의 농도가 높게 되고, 그에 따라서 필름 두께가 증가하고 있다가 플라즈마 업가 되면서부터 SiHX 이온이 빠르게 감소한 다음에 굉장히 낮은 농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필름이 성장하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거의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플라즈마 기간 동안에 필름이 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1이 증가하면서 방막이 성장하는데, 방막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니까 빨리 필름 thickness가 빨리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실험 결과와 동일 조건 하에서 비교해 봤는데, A번 같은 경우에는 1나노미터 크기, 1나노미터보다 작은 작은 클러스터의 토탈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B번은 네거티브 아이언의 토탈 농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공이 T-OFF랑 T1 변화에 따라서 나타내 보았는데, T-OFF가 증가하면서 혹은 T1이 감소함에 따라서 입자 증착 하면서 입자들이 폴리머리제이션, 즉 고분자될 수 있는 찬스가 줄어들게 되니까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결과 비교적 정성적으로 잘 일치하는 것을 이 그래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먼저 컨티뉴어스 웨이브와 펄스 플라즈마를 사용했을 때 파티클 코팅을 분석해 보았고, 그 일을 위해서 공정변을 변화시켜가면서 방막 성장 속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본연에서 사용된 회전하는 실린드리컬 PCVD 리액터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원리와 같으니까 유니폼하고 덴스한 방막을 입자에 코팅시킬 수 있는 공정으로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플라즈마 리액터의 로테이션 스피드를 증가시키면
결국 기상에 존재할 수 있는 파티클들의 양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토탈 서페이스 에어리어, 즉 SIHX가 증착할 수 있는 토탈 서페이스 에어리어가 증가하게 되므로 광막이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이건 제가 그림을 뺐는데 파티클 농도가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초기 파티클 농도가 감소하거나 초기 파티클 크기가 감소하면 반응에 대해서 SIHX 농도를 증가하였고 그 다음에 방막의 두께도 역시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컨티뉴어스 웨이브를 플라즈마를 사용했을 때가 펄스트 플라즈마를 사용했을 때보다 방막이 더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시간 동안 입자 증착이 일어났기, SIHX 증착이 일어났기 때문이고요. 이것까지 역시 제가 그림을 뺐는데 펄스 플라즈마에서 플라즈마 오프 타임 혹은 파티클 컨센트레이션이 감소하면은 파티클 필름 성장 속도가 컨티뉴어스 웨이브 플라즈마를 사용했을 때와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가 본 연구 결과로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펄스 플라즈마를 사용했을 때가 네거티브 아이온의 폴리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고분자화된 네거티브 아이온의 농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 그 얘기는 우리 양질의 방광을 줄일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그러므로 펄스 플라즈마 공정이 고분자화된 화학종이라든지 파티클 생성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양질의 방막 제조의 플라즈마 공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과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